안녕하세요. 작가 나가열입니다. 팔리는 시나리오 쓰기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영상은 유용할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월간 시나리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지 좋은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구경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즐겁게 시나리오를 쓰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에너지 나누면서 글 쓰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구경 오세요. 오늘 함께 할 부분은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 플롯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플롯이라는 주제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길게 흩어져서 지금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했던 세이브 더 캣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아이디어를 정하는 거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제의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걸작을 만드는데 주제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철저한 킬링타임용 영화가 아니라 관객의 뇌리에 뭔가 남을 게 있었으면 하는 영화를 만드시고 싶다면 오랫동안 남을 영화를 만드시고 싶다면은 주제의식이 필요하대요. 예를 들면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제작됐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인조인간 무리를 제거하려는 경찰들을 다룬 잘 만든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조인간들은 인간의 삶을 경찰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주제의식은 인간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는데요. 그래서 디렉터스 컷을 보면 경찰마저도 인조인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암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왕성해져서 극장을 나가는 그런 관객들도 나가면서 뭔가를 논할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주제의식을 부여하려면 주요 장면들에서 주제의식을 제기하는 질문들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여주면 된대요.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제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음은 정말 끝일까?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현재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자, 죽음이 두려워서 현재를 우리가 놓쳐야 될까? 아니면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않고 즐겨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장면들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래, 우리는 현재를 즐겨야 돼 라는 답을 가진 장면들을 군데군데 배치를 한다면 관객들은 굉장히 실망할 거래요. 혹시 여러분이 뛰어난 오락 영화를 쓰고 계신다면요. 주제의식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대요. 에이리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괴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내용이잖아요. 그 자체로 재밌기 때문에 굳이 주제의식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있겠죠. 악독한 기업 때문에 물질만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 전체에서는 그저 오락적인 요소만 쭉 갖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몇 편의 영화 주제의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스는 자연이 여전히 인간보다 거대하다. 식스센스는 제의식의 대구원. 차이나타운은 부정부패를 깨부수기에는 준법 정신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브레이브하트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모던 타임즈는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 대부는 패밀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스타워즈는 신념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메멘토는 기억 대 현실. 시계테어 오렌지는 자유의지 대 원죄.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진실이 분노보다 중요하다. 아메리칸 히스토리 X는 증오는 치명적이다. 매트릭스는 휴머니티는 기술의 진보보다 중요하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나도 이제 그만 환각제를 끊어야겠구나라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대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주제의식을 놓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일단 각각의 씬에서 신이 주제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만 되도록 노력해야 된대요. 나름의 목표와 결점을 지닌 주요 캐릭터들이 막 어느 정도 주제를 반영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루는 주제의식이 구원이라면 어떤 캐릭터들은 처음에 타원에 타락했다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일부 캐릭터들은 타락했지만 결국 구원을 못 받아야 되며 나머지 있는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구원을 받았어야 된대요. 그만큼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주변 캐릭터들까지도 이 구원과 연결된 캐릭터들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의식은 각각의 캐릭터들이 갈등을 빚을 때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요. 주제의식은 이야기의 기저에 깔려있을 때 가장 잘 먹혀들거든요. 두 번째 주제의식을 여러분이 정할 때, 적용시킬 때의 방법이에요. 주제의식을 이야기 표면에 떠오르게 써버리시면 굉장히 산만해져요. 뭔가를 이야기하려면은 여러분의 주장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담은 이야기를 선택하래요. 만약에 욕심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다면은 욕심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만약에 욕심은 정말로 긍정적인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다면 가난뱅이가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는 벼락출세의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자체가 주제의식을 보듬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정사에서 관객들은 그 남자가 처음에 바람을 피고 일어나는 온갖 상황들을 보면서 참 잘못 바람 피면 저 꼴이 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지, 영화의 그 누구도 야 바람 피지 마 라고 관객들에게 주제의식을 대놓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나리오의 주제의식을 시나리오에 플롯에 넣는 방법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각각의 씬이 주제의식을 보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주제의식을 이야기 기저에 깔려있을 때 잘 먹혀들기 때문에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이야기 자체가 주제의식을 안고 가게 하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 금방 떠올랐는데요. 과거 한국판 한여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위험한 정사에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판에는 어떤지 알겠죠? 남자 여러분들 무서운 이런 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들 가정의 소중함을 아세요라는 식의 얘기를 진짜 주인공이 신문을 들고 얘기해요. 그런 장면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놀라움과 필연성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플롯에는 모순적인 게 분명 두 가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놀라움과 필연성이래요. 플롯은 굉장히 필연적이어야 하지만요. 놀라움을 또한 담고 있어야 한대요. 놀라움이 없으면 따분하고 필연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는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의 플롯에 있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놀라움의 연속이어야 되는데, 결말부터 거꾸로 살펴봤을 때는 모두 다 합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필연성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이 돼요? 놀라움이 없는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뻔히 알고, 그리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필연성이 아닌가요? 두 개 어떻게 양립할 수 있죠? 라고 하는데, 그 필연성과 놀라움은 양립 가능하대요.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대체로 놀랍다는 것은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필연성은 무엇에 대한 무엇이라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놀라움은 방법이고 필연성은 사건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임스 본드가 절벽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을 거라는 걸 관객들은 알죠. 이건 뭘까요?
사건. 무엇? 그러니까 필연성이죠. 하지만 그가 배낭의 낙하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벼랑에서 절벽에서 몸을 완전 던져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방법으로 배낭 안에 낙하산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어떻게 해당하고 그런 방법이 놀라움을 자아낸다는 거예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서 연약한 성품의 프랑시 드부가와 스탠리와 스텔라 코왈스키 부부의 노동자 계급 아파트에 연약한 성품을 이런 영어만 나오면 이래. 블랑시 드부가와 스탠리와 스텔라 코왈스키 부부의 노동자 계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 장면을 떠올려 보래요. 파국적인 결과로 기결될 것은 안 돼요. 그것은 필연성이에요. 그 장소에서 이제 엉망진창이 될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파국으로 몰아넣지? 그건 방법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놀라움을 만들어낸대요. 이야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랄 경우에는 화분을 갈아주거나 빛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결말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입 부분을 바꿔야 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도입 부분을 바꾸면 된대요. 그럼 적절한 결말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시도는 뭐냐면 처음 시나리오에 착수했을 때요. 형식의 틀에 끼어서 맞추려고 너무 힘을 가하다 보면 너무 필연성이 훼손되게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주인공은 어떤 타이밍이 어딘가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기 위해 어떤 정보를 들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우연과 우연이 점철되게 만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보기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필연성을 지키면서 놀라움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놀라움과 필연성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운이라는 개념이에요. 현실의 삶은 행운으로 가득하대요. 행운은 뭐냐면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12년 후에 백화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도 근데 둘 다 이혼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경우 현실의 삶이 주는 행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운을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운이란 것은 필연성을 훼손시킨대요. 시나리오에 있어야 되는. 따라서 운에 의존한 플롯은 굉장히 위험하대요. 자, 그리고 그럼 이 운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면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요. 주인공에게는 불운만 주려고 노력하고 적대자나 장애물에게는 행운만 안겨주고 싶도록 노력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럴싸한 운의 작동을 볼 수 있대요. 필연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 운의 작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에서 두 연인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죠. 주인공이 파트너와 우연히 헤어졌는데 그 덕에 악당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의 파트너를 죽게 만들 수도 있죠. 악당에게는 늘 행운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행운이냐면 주인공의 처지가 더 팍팍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 행운을 악당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행운을 얻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그것은 완전히 자신의 고생과 노력 때문에 오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행운으로 볼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대요. 영화의 막바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주인공의 목숨을 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마가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뭐가 와요? 경찰들이 막 오죠. 그런 장면은 행운이라고 볼 수 없대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이전에 미치광이처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주인공은 지금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고 알맞은 타이밍에 도착했기 때문에 된 거지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은 오로지 악당이 독차지하도록 놔두셔야 돼요. 악당이 실수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거는 주인공이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움을 야기했기 때문이지 악당이 멍청하거나 악당이 주인공이 운이 좋아서 악당이 실수한 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이라는 거는 그죠? 아무렇게나 운을 막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전반적으로 이 운이라는 걸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야기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운에 의존하는 것은 더욱더 피하고 작아져야 된대요. 일단 1막에서는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도 큰 문제가 없대요. 좋은 영화들의 소재는 다 운에 이제 기대어 있는데요. 도망자에서 종신형을 살러 가던 리차드 킴블 박사는 호송버스가 어떻게 돼요? 기차와 충돌하면서 도망갈 기회를 얻죠. 쉘로우 그레이프에서 의문에 찬 입주자가 사망하면서 다른 룸메이트들은 현금이 가득한 가방을 얻게 되죠. 서바이벌 게임에서 주인공들은 심술궂은 마을 주민들과 충돌하게 돼요. 그런 것들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우연한 사건들, 그러니까 운에 기반한 사건들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된대요. 근데 이 막에서는 이런 커다란 맥을 정하는 우연을 사용할 수 없고 사소한 우연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과 악당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소한 우연이죠. 근데 앞부분에 모든 사건들을 봤을 때 두 사람 다 같은 물건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한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니까 정확하게는 우연이라고 한들 그들이 만난 타이밍 뿐이지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찾고 있었다는 거 그런 것부터 전부 다가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인 중 한 사람이 이막의 끝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허리쯤부터 우연히 듣게 되는 것이 로맨스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그들은 그 말을 오해하고 그래서 커서만 가던 로맨스는 산막에서 보게 될 재앙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 산막에서는 만사가 그 지점에서 말해왔던 이야기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연히 등장해서 알게 되면은 관객들은 이제까지 앞의 내용을 다 부정하고 속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뿌리기 하지 않은 인물이 산막에 등장을 한다거나 몰랐던 정보를 산막에서 알게 되는 경우 우리는 이야기 전체에 대한 구성의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을 인생에서의 운처럼 곳곳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운을 사용하실 땐 두 가지 원칙을 써라는 거예요. 쓰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행운은 악당에게만, 불운은 주인공에게만. 그럼 주인공이 그걸 극복해서 악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운에 의존하는 것을 더욱더 피해야 된다는 거. 1막에서는 우연이 허용되고 2막에서는 사소한 우연. 그러니까 1막에서 뿌려놨던 모든 것들, 정보들이 조합돼서 단 하나의 우연으로 만나게 되거나 하게 되는 그런 우연들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 3막에서는 만사가 그 지점까지 말해왔던 이야기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지 절대로 우연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팔리는 시나리오 쓰기, 성공하는 시나리오의 법칙, 주제의식 정하기, 놀라움과 필연성의 양립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플롯을 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글, 행복한 글 쓰시고요. 행복한 작가가 되는 우리가 되어 자유롭게 우리가 행복할 만큼의 글을 쓰고 행복할 만큼의 성장을 이루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